했습니까? 我听到了很多有趣的这个事情。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我看到各位在讨论的那个模样啊，是非常高兴的。 그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원리 강론에서 원리에서 从我们的原理角度来看， 이 사위 기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四位基台是非常重要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이제 아빠와 엄마에게 전달되고 또 바로 손자 손녀에게 전달될 수 있고 이렇게 축복이 전달됩니다. 就是说，神的爱跟祝福是透过爷爷奶奶传达给先生太太以及自己的孙子。 그럼 여기서 1대, 2대, 这是第一代、 3대가 第二代、第三代。 어떻게 함께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就说如何这三代好好的生活在一起，这是一个问题。 그 방법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方法有很多种。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有些人呢，他的爷爷奶奶是还活着的，有些人是已经不在了。 또 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 수도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살 수도 있습니다. 还有就是夫妇之间，有可能他们是一起生活在一起，也有可能是他们是分开住在一起的。 또 자녀들도 부모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还有就是子女呢，有可能是跟父母亲住在一起，或者他没有跟父母亲住在一起。 예를 들어서 남편이 멀리 직장 관계로 출장 가든지 외국 선교로 갈 수도 있고 또 자녀가 공부 때문에 다른 나라 가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有可能情况就是说，先生是为了工作上班的关系去到外地，或者呢，这个先生呢是要去宣教去到外地，或者是这个孩子呢为了去念书去到外地的。 우리 사람은 이렇게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我们人呢一起生活在一个家庭里。 이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자녀들이 같이 살게 되죠. 在这个家庭里呢，有爷爷奶奶、爸爸妈妈，还有子女。 그러나 이런 형태를 다 갖추고 있는 집안은 사실은 잘 없습니다. 可是呢，像这样的形态，就是三代在一起的这样的形态的家庭呢，其实是不多的。 내가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는데 내가 중학교 때는 할아버지 가실 경우도 있겠죠. 那我记得我在小时候呢，很小的时候，我的爷爷奶奶都还在。可是等到我上国中的时候呢，上国小的时候，我的爷爷已经走了。 또 내가 태어났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然后有些人的家庭跟他不一样，就是他小时候爷爷奶奶就已经不在了。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이혼 가정이 많아서 아빠 엄마가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那最近呢，在韩国因为离婚率蛮高的，所以有些子女呢，他是没有跟父母亲住在一起，是直接跟爷爷奶奶住在一起的。 이혼했기 때문에 아빠 엄마는 따로 헤어져 살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녀를 맡겨서 농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많이 있어요. 때로는 한 집에 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이가 만약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계신다 하더라도 사이가 좋으면 다행인데 사이가 나쁠 수가 있고 아빠 엄마도 사이가 나쁠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那也有可能说，在一个家庭里面，这个爷爷奶奶是个性不合的，或者是这个爸爸们跟妈妈个性也是不合的，就相处不愉快的。 사람은 공간적으로 같이 살면 더 좋지만 때로는 이렇게 서로 감정적으로 좋지 않게 되면은 수수작용이 잘 안 되게 되면은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就说当彼此的感情非常好的时候，相处在一起是很愉快的一件事情。可是当彼此在心情上面就是有一点不愉快的时候呢，大家相处在一起反而是很痛苦。 그러나 여기서 엄마가 저 멀리 엄마가 한국으로 선교 활동 갔다. 假设说，有一个妈妈她去到这个韩国去宣教，
공간적으로 굉장히 멀죠.在从空间来看，是分开蛮远的，爸爸跟妈妈分开蛮远的。 뭐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但事实上呢，并不远哦。 비행기 타니까 3시간 하면 搭 도착하니까. 飞机大概3小时就到了。 하여간에 같이 있지 않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只是说在没有办法相处在同一个空间里面。 그러나 가족들끼리 자주 전화를 하고 편지를 하고 연락하게 되면은 이 가족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但是呢，虽然是在分开的情况之下，如果能够透过打电话啦、写信这样联络的话，他们的情感还是可以联系在一起。 공간적으로 같이 살면서 심리적으로도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면 가장 좋은 이상 형태입니다. 就是说，如果说最棒的就是说，这个能够在同一个空间，而且呢，大家彼此的感觉、那个心情是凝聚在一起，那这样生活在一起是最棒的。 그러나 공간적으로 같이 살지 못하더라도 심리적으로 가족 관계가 밀착되어 있으면은 충분히 좋은 관계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如果说你们在这个没有办法在同样的空间里面生活在一起，但是呢，彼此在心灵上却是很紧密联系在一起的，这种情况也是非常棒的。 같은 공간에 살면서 심리적으로 서로 간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은 현상이죠. 反而是如果在相同的大家彼此生活在同一个空间，可是彼此的感情已经有出现一些隔阂的时候，你这样生活在一起反而是更不方便，造成大家都不方便。 멀리 떨어져 살지만 가족 간의 그 사랑이 밀착되면은 정말로 이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如果说当你们是分开，但是呢，因为你们彼此就是因为有爱的联系，所以你们还是相处得非常好，所以这也是很棒的。就是空间不一样，但是你们有爱的联系，那还是很棒的。 저도 개인적으로 부모님은 부산에서 형님과 같이 살고 계시고 저는 우리 가족이 따로 천안에 떨어져 삽니다. 那就是说，像我的情况呢，讲师的情况就是他原本的家是在釜山，那釜山的家现在就目前剩下他哥哥跟他妈妈住，那他自己本身就住到天安这个地区来。 천안에서 부산까지는 자가용으로 한 4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那如果说我从天安开车开到釜山的话，大概要花4个半小时。 그러나 저는 사실은 거의 날마다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전화를 드립니다. 但是呢，虽然是这个样子，空间上不能在一起，但是我每天基本上都会打1通电话回家。 날마다 전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말은 많지는 않습니다. 但是因为我每天打电话，所以其实我要讲的话并不多。 거의 반복되는 인사가 많죠. 只是说一些重复性的一些问候的话这样子而已。 식사 잘 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날씨 추우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就说你有没有吃饱啊？有没有睡好啊？最近天气冷，你要多穿一件衣服啊，等等的。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어머니에게 굉장히 큰 힘을 주는 것을 저는 실감합니다. 就是说他有实感到说，虽然他是讲一些很简单的问候话，但是父母亲却从这些话当中得到了很大的力量。 간혹 제가 바빠서 며칠 동안 전화를 못 드리다가 나중에 전화 드리면은 어머니께서 야,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전화 안 했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那如果说突然间我就很忙啦，忙了几天，好几天没有打电话回家，那妈妈就会突然间就问我说你最近怎么搞的啊？怎么是不是有什么事情啊？等等的。 저는 한 3일 정도 지났으니까 그렇게 많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就说3天呢，对讲师而言，它不是一个很长的时间，可是对妈妈的立场而言，3天就好像是过了很久，3天不打电话就是好像很久了。 저는 3대가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서 좋은 것은 같이 사시면서 심리적으로도 믿고 모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많이 있습니다. 就说如果3代同堂，不是说只是形式上的你们3代要住在一起，而是你们真的住在一起，彼此之间有信任、有爱。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간 개념보다도 심리적으로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那我想要强调的一点就是说，不是说空间的重要，而是你们真的是在彼此在心理上的那个联系，有信任感、有爱、有信赖。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는 참 묘한 관계입니다. 묘한 신비로운 관계다. 가족 관계는. 就是家族的关系呢，其实是很神秘的。 저도 어제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昨天呢，我就打电话回家了。 사실은 도착하자마자 전화하기로 했는데
도착해서 제 방에 이 전화가 안 됐어요. 其实呢，刚到台湾的第一天呢，我就想要打电话回家，可是呢，我怎么打都好像打不通。 그래서 하루 지나서 이제 사무실 전화를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전화 받았어요. 对，那我就昨天呢就打电话回去了，他就收到了。 저는 하루 정도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정도가 지났지만은 가족들은 굉장히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然后对他而言，他只是晚一天打电话回去而已。可是呢，他的家族啊，他的家庭就认为说，哇，好像经过了很长的一段时间没有打电话回来了。 막상 비행기 타고 이 수련수까지 오는 데는 제가 천안에서 부산까지 부모님 계시는 곳을 가는 시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那我觉得说，从韩国搭飞机到台湾，跟我从天安开车回到釜山，这个时间他觉得是差不多的。 그러나 가족들은 굉장히 이제 염려하고 또 기다리고 있죠. 但是呢，对他的家庭而言呢，他的家族非常的担心他，非常的挂念他。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那我就打电话去回家跟家庭问候一下。 제가 이제 한국에서 떠나올 때는 분명히 가족들에게 20일 날 도착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 알고 있습니다. 那我记得我刚要离开韩国的那一刻呢，我就跟我家里的人说我大概20号我就会回国了，所以他们都很清楚这一点。 근데 아들 녀석은 또 묻습니다. 아들은 또 질문합니다. 那时候呢，我儿子他又问我， 아빠 언제 오세요? 爸爸你什么时候回来？ 20일 날 오후쯤 도착할 거야. 我可能20号的下午会到韩国，回到韩国。 그렇게 오랫동안 계세요? 你要去那么久吗？ 실제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길지도 않죠. 事实上呢，只去了1个礼拜。 그래 금방 갈게. 就说一下子就回来了。 빨리 오세요. 他儿子就跟他讲说爸爸你要赶快回来啊。 알았어. 我知道了。 나 대신에 집안 청소 잘하고 엄마 잘 모셔라. 那你要代替我好好的打扫家里啊，然后照顾妈妈。 알았습니다. 我知道了。 그 짧은 대화지만 사실은 그런 대화하고 나면은 참 힘이 생겨요. 虽然说他跟他儿子之间的对话会非常的简短，但是对儿子而言，他可以获得很大的力量。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간 개념보다도 심리적인 개념을 더 강조하고 싶어요. 那我想要强调的一点呢，与其跟空间比起来，这个心理方面是更重要的。 멀리 계시는 부모님에게라도 자주 연락을 드리고 하면은 부모님에게 큰 효도가 됩니다. 就是说，虽然说你没有跟父母亲住在一起，父母亲住很远，可是如果说，你经常打电话或者怎样去联系你的家人的话，其实呢，也算是一个非常好、非常棒的一个孝道。 한 집에 같이 살면 더 좋겠죠. 当然啦，全家人住在一起，这是最棒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족끼리 다 같이 산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当然，那我们看看现在，就是我们要全部的人聚在一起，像3代同堂这样，其实是不容易的一件事情。 그러나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늘 3대가 같이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서로 인사하고 산다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那但是事实上没有办法这么做，但是我们在心理上就一直要觉得说我现在就是3代同堂的情况，然后透过连续这样子。 혹시 여러분 뭐 가족 중에서 멀리 예국에 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예국으로 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就是说或许各位的家庭当中，或许有人会去到外国。 혹시 그런 분 없어요? 有没有这样的人？有没有这样的家庭？ 없어요? 있습니까? 也 누가 멀리 가? 是谁出去？형님. 형님이요? 미국? 是美国吗？ 미국이에요? 是美国。 자주 연락하십니까? 经常联络吗？ 옛날에 외국에 있었는데 지금 대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요? 네, 아무튼 요즘은 세계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 가족들이 헤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就说因为现在呢就是好像是地球村一样，所以呢有可能就是大家都会离开这个家里。 그렇다 할지라도 늘 그 연락을 주고받고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은 좋을 것입니다. 就说你彼此透过联系，就是传达一种爱，这是最好的。 제가 있는 우리 학교에는 일본 학생들이 많습니다. 就是在我们神学院呢，有很多的日本学生。 또 한국 학생들도 집을 떠나서 기숙사에 다 살아야 됩니다. 就是说我们还有韩国的学生，他本身是在韩国，他就是离开家里住在学校的宿舍。 어쨌든 가족들과 같이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하고 떨어져 살게 됩니다.
就是说他没有办法跟家人住在一起，离开家里住在外面。 그런 경우는 가족 간의 사랑과 믿음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죠. 所以当你离开的这段期间呢，你的爱、信任，跟联系其实都是很重要的。 한 몇 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我记得在几年前有发生过这样的一件事情。 저희 학교 앞에 길이 약간 커브 길이 있습니다. 就是在我们学校附近旁边有一条比较大的一条马路， 그리고 산에서 물이 이제 흘러나옵니다. 然后从山上面流下了一些水。 곧 겨울이 되면은 얼음이 얼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길이 됩니다. 然后呢，因为流水下来嘛，那冬天的时候，因为水会结成冰，所以这一条路呢走起来就很危险。 대만은 얼음 잘 얼지 않죠? 台湾应该不常结冰吧？ 없습니까? 대만이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台湾真是住在这边真的太幸福了，这生活的过得很好。台湾。 그래서 그 길이 얼음 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자주 납니다. 就说当这个马路结冰的时候，有水嘛结冰，所以当你开车是很危险，很容易造成车祸。 그리고 경찰서에서 도로 표지를 사고가 많은 곳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然后呢，警察也会在这个这个地方立一个这个警示标签，就说经常出车祸的地方。 근데 한 번은 우리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넘어졌습니다. 然后呢，我有一个学生啊，他就有一次骑着摩托车，然后骑在这条路上跌倒了， 넘어져 뼈에 금이 갔어요. 然后就是这个脚这边受伤了，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然后呢就住院， 그래서 집으로 연락드리니까 어머니가 오셨어요. 然后呢就赶快联络这个学生的家长，他的妈妈就赶快跑到医院来， 어머니가 막 우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然后妈妈就一面哭一面说。 내가 오늘 아침에 진작 너에게 전화할 것을 내가 못했구나. 내가 게을러서 너가 사고 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너 조심해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아침 일 나가면서 그 말 안 했어요. 就说这个妈妈呢，在这个事件发生之前一天晚上，她就做了一个不好的梦，就有一种不祥的预感。所以当她今天起来的时候呢，她原本是要打电话给她儿子的，但是她没有打。 그 꿈 내용이 뭐냐면은 가족끼리 앨범을 이제 이렇게 같이 구경하는데 이 아들만 없어요.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이 아들만 빠져 있어요. 가족 앨범 사진 모은 것을 구경하는데 네.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있는데 就是说，当那个梦里的景象是什么呢？就是说，一个家族都聚在一起哦，哈，那妈妈啦、小孩都在看相片，可是唯有他这个小孩子去外地念书的这个小孩子他不在。 사고를 당한 이 아들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就 꿈속에서 그 자리에 없었어요. 就说在他的梦里面呢，他的梦里面没有出现他这个小孩。 그래서 이제 꿈을 깨고 났는데 어머니는 이상하다. 왜 그 아들만 빠졌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所以呢，当他梦醒之后呢，他就开始去想，为什么我的梦里呢，我的这个小孩子不见了呢？ 그러면서 아들에 대한 걱정이 많이 생겼어요. 所以那时候他就开始担心起他这个小孩， 오늘 혹시 무슨 사고가 생기려나 하는 염려가 생겼습니다. 就开始担心说啊，会不会他这个今天会不会发生什么事情啊，发生什么事故啦？ 아침이 되면 일찍 전화를 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所以呢，他在今天早上一起来的时候，他本来就是想要打电话， 그런데 막상 아침이 되자 어머니는 바빠서 출근했습니다. 然后可是，一早起来呢，妈妈因为太忙了，忙着要上班，所以他来不及打电话。 바로 어머니 출근하고 난 뒤에 1시간 반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然后呢，在妈妈去上班之后的1个半小时之内，这个事件发生了，车祸发生了。 그래서 어머니께서 오셔서 아이고 너가 이 오토바이 사고 난 것은 내 잘못이다라고 크게 말했습니다. 然后呢，这个妈妈就一面哭一面说啊，就是我的错啊，哈，我本来就有一种不祥的预感，好像你会发生什么事故，都是我没有跟你讲啊，都是我的错。 그 말 듣고 아들은 아유 엄마 미안해요라고 말했습니다. 然后呢，儿子听到妈妈这么讲，就说啊，妈妈对不起呀。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지켜보면서 야 가족 간의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然后我们看他这样的样相，我们就知道啊，原来他跟家族之间的爱是很深刻的。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간에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렇게 서로 간의 소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就说虽然呢，就是我们没有住在一起离开，但是家族之间呢，如果有爱的授受的话，那还是可以联系在一起。 저는 그러면서 부모를 모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변함없지만 모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然后呢，当然我们知道说我们要去侍奉父母，但是呢，侍奉的方法有很多种，但最重要的就是我们的心。 저도 우리 어머님을 사랑하고 모시고 싶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 쇼핑하지만 비싼 옷은 사드리지 못합니다. 就是说，就是刚才我向各位讲，像我是很想侍奉父母，所以我刚好跟各位讲说，我就带着我妈妈去逛街啊，买东西。但实际上呢，我真的买不起太贵的东西给她。 어머니도 그걸 눈치채고서는 구경만 하시고 아 비싸구나 그냥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那我妈妈那时候也是说啊，她也只是用眼睛 shopping 而已嘛，只是看一看，然后说啊这个太贵了，然后买不起，就不要买啦。 저는 아 어머니 하나 사세요 괜찮아요 하나 사세요라고 말합니다. 然后呢，我看见妈妈说啊太贵了，我就说啊妈妈没关系呀、你就买啊，没关系，我买给你。 그럼 어머니께서는 야 괜찮아 본검해도 다행이야 괜찮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구경한 것만 해도 만족한다라고 말씀합니다. 他说他这时候妈妈就跟讲师讲说啊没关系啊，用眼睛看就好了、不用买啊。 엄마와 아들 사이는 서로 간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就说这是父母跟子女之间心理上有一种理解，彼此会理解。 비록 옷은 사지는 못했지만 또 제가 사드리지 못했지만 엄마와 아들 이 관계는 사랑의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就说虽然呢我没有办法买给父母亲或者妈妈，或者他根本不想买，但是彼此之间的心理都是可以感觉得到的。 목걸이도 구경하시고 그걸로 만족하십니다. 他光是只要这样子看他就满足了。 사실 저희 어머니도 지금은 할머니지만 젊었을 때는 상당히 미인이었다고 그럽니다. 就说我的妈妈呢，对我的小孩子而言，她现在是奶奶了。她在年轻时候是个相当美丽的女人。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그 당시는 액세서리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액세서리가 없었어요. 액세서리, 뭐 목걸이나 귀걸이 이런 것들. 她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못했다는 거죠. 就说其实啊，女孩子不是都很喜欢用一些什么装饰品之类的吗？可是，在她妈妈那个年代，她没有用什么任何的装饰品。 지금 어머니 입장에서는 쇼핑 가게 되면은 좋은 것도 너무 많지만은 당신이 사용할 수 없으니까 좀 안타까워요. 对，就是说那时候我带她去逛街的时候，有很多那种装饰品之类的，但是因为我妈妈没有在用，所以就没有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아가씨 같으면 이런 걸 달면 좋을 텐데라고 말씀하십니다. 然后那时候我妈妈就说啊，如果我现在再回复到年轻时代啊，是少女时代，如果我戴上这个应该是很好啊，很棒，很漂亮啊。 아유 엄마는 지금도 아름다워요. 하나 사드리겠다. 妈妈你现在还是很漂亮，来赶快戴上去。 너무 비싸다. 妈妈就说啊，这太贵啦。 아 괜찮아요. 儿子就说啊，没关系。 아 됐다. 보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就说妈妈就说啊，没关系啦，看看就好了。 이렇게 모자간의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쇼핑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然后这就是我们母子之间逛街的情况，然后逛完之后就回去了。 제가 비록 사드리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그 같이 아들과 쇼핑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就说虽然呢我没有办法买给我妈妈，但是我妈妈对于就是我能够带她去逛街买东西这件事情，已经感到相当满足了。 그런 일이 있고 나면은 그날 저녁에는 같이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然后经过就是下午带她去逛街之后，那一天晚上呢，妈妈就准备了非常好吃的晚餐给我们吃。 어머니께서도 아주 기분 좋게 식사를 잘 하시죠. 就说因为妈妈的心情非常好，所以做的饭菜特别好吃。 그럼 모두가 기분 좋습니다. 大家也都非常的高兴。 식사 자리가 완전 축제의 자리입니다. 就说吃饭的时候就好像是办什么庆典一样。 똑같은 어제와 오늘과 차이가 없는 식사 내용이지만은 마음이 달라지면은 이거 식사는 완전 파티하는 분위기를 갖게 됩니다. 就说我们看来呢，昨天跟今天可能饭菜什么都不一样，但是在心理层面的感受不一样，所以他会觉得说，现在的吃饭呢，好像就是在开一个 party 一样。 우리 마음이 달라지면은 똑같은 식사를 할지라도 이 식사는 천국 식사가 됩니다. 当我们的心转变的时候呢，即使你吃同样的饭菜，但是你会觉得这是在天国里面用餐一样。 그러나 가족 관계에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은
아무리 맛있는 식탁을 차려놓고 먹더라도 그것은 지옥의 식사가 됩니다. 然后呢，如果说家庭的关系啊，就是彼此之间不和谐啊，即使你吃再美味的东西，你都感觉你好像是在地狱里面吃饭。 저는 그래서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심리적인 만족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所以从这一点，我们呢可以看出，这个人跟人之间那个心理的满足感是更重要的。 혹시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는 그 원리 내용을 모르고 믿음 신앙생활도 모르는 분도 계시겠죠. 或许在场的各位呢，也有些父母他是不知道神、不知道信仰是什么东西的人。 그런 분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이에요라고 말씀드려도 하나님이 뭐야 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집니다. 고집이 자기 주장이 세다. 就说这个人啊，通常这个他的会蛮固执的。 제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3세에서 한 4세, 5세 굉장히 고집 세다 그랬죠. 那我刚才也有跟各位提到说，人在3到5岁的时候是非常固执的一个时期。 그런 고집이 노인이 되면 또 나타납니다. 然后呢，这样的固执啊，固执的性格呢，到他老人的时候呢，还会再出现一次。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생각이 진리예요. 我就说，不管是谁讲什么啊，就是我的想法是对的。 그 고집이 대단합니다. 那时候的固执非常的强。 그런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所以那时候你要去说服你的爷爷跟奶奶，并不是一件那么容易的事。 더군다나 지식을 가지고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所以说，当你要去教育他知识的时候呢，也是不容易的事情。 우리 교회에서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교회 입결하셨습니다. 교회 처음으로 오셨어요. 할머니 就是 한 说 분이. ，我们教会呢，曾经有一位这个奶奶呢，进到教会来了。 그분은 시력이 안 좋아서 이 원리 강론 보더라도 읽을 수가 없어요. 就说，那位奶奶呢，她的视力不好，所以当她在读这个圣经的时候呢，她其实是看不太清楚的。 우리 원리 강론을 읽고 이야 대단한 내용이다라고 감동받으려면은 상당한 지식인이 돼야 됩니다. 就说，当这个奶奶看我们的原理讲论的时候，当她看得懂的时候，其实她会受到很大的感动，而且是一个很大的知识。 여러분 원리 강론 읽고 난 뒤에 멋있어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但是这个奶奶呢，她看完了原理讲论之后，她有说啊，这个是非常棒的吗？ 그 정도로 감탄할 사람 같으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경험이 있어야 원리 강론을 공부하고서 야 진짜구나 하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就说通常你在看原理会有感动的时候，是透过你生活当中很多的经验，然后以这些经验为基础，你看的时候，你才会有获得感动。 보통 사람 원리 강론 들어도 좋긴 좋은데 너무 복잡해라고 생각합니다. 然后很多人啊，通常在看原理讲论的时候，就会想说啊，这是很好啊，可是就是这个样子啊，没有特殊的感动。 또 기독교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불교 신앙을 해온 사람은 이해하기 더 힘들어요. 然后呢，又有很多这个基督教的， 불교 신앙을 많이 해온 사람은 원리 강론을 듣고 이해하기가 더 힘들다. 还有一些人啊，他是一些信佛教的，佛教信仰的，所以当他要去了解这个原理讲论的时候，并不是那么容易的一件事情。 원리 강론 중에서 후편 내용은 역사를 분석한 것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然后在我们的原理讲论啊后篇那一部分，就是分析我们的历史，所以是相当复杂的。 그런 강의를 듣고 난 뒤에 맞다라고 감동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就说通常看完这些原理讲论之后，会突然间说啊，我受到很大的感动啊，这样打一下自己的，是非常少的情况。 그런데 우리 멋쟁이 누님께서는 기독교 신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맞다 하고 들으셨어요. 那除了我们这位姐姐之外，很有可能就是因为她是信基督教的嘛，蛮虔诚的基督教徒，所以她有可能看完原理之后，她会非常的感动。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이해하기 힘든 것을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就说即使你念很多的书，你都不容易理解了，更何况是我们的爷爷奶奶下去理解，那是更难的一件事情。 그래서 어떤 할머니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원리 시험을 한국에서는 원리 시험 패스해야 됩니다. 식구가 되려면은 원리 시험 합격해야 되는데 저희는 원리 공부를 공부할 수 없으니까 아버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버님께 질문했습니다. 就说因为这个奶奶呢进到教会来之后呢，因为她对看这种原理啊看不懂啊，那时候呢原理不是都要考试吗？她根本没有办法考，因为她看不懂也写不出来，所以她就直接问真父亲。 아버님 저는 원리 강론 책 봐도요 이해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천국 가려면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这个奶奶呢就问说啊怎么办啊？这个原理啊我看不懂，那又没有办法理解，那以后我要怎么到天国去呢？ 그러면 일요일마다 아침 일찍 교회 와서 성전 청소하고 찬송가 성가는 열심히 불러라라고 말했습니다. 然后他就说啊，不然你就每个礼拜天早上你早一点来教会，然后打扫教会啦、唱诵啦等等。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啊，那我这么做就可以去到天国了吗？ 오케이 갈 수 있어. 哦，没问题，你可以去到天国。 그 다음 주부터 할머니 열심히 청소하시고 성가도 열심히 불렀습니다. 然后呢，之后这位奶奶呢，她就很用心的在打扫教会，然后很热烈的在唱诵圣歌。 할아버지 할머니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也就说你要把爷爷跟奶奶的人生的价值观改变的话，那是很难的一件事情，不可能的事情。 그래 쉬운 방법을 해주세요.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所以呢，我们一定要用一些很简单、很方便的方法来告诉他们。 어쨌든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고집 세신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모셔야 됩니다. 所以呢，当我们要侍奉我们的爷爷奶奶的时候呢，之前我们要先了解到，这时候的老人他的固执非常的强，所以呢，当我们了解之后，我们再去侍奉他、服侍他。 예, 그리고 바빠서 전화를 못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刚才还有讲到说因为太忙碌了，所以忙到没有办法经常打电话回家这件事情。 여러분이 목회자일 경우는 여러분은 또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就说身为各位指导者的各位呢，一定要去养你们的弟子。 현명한 지도자는 자기가 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就说一个有能力的指导者呢，他并没有办法做每一件事情， 역할 분담을 잘 시키십시오. 所以呢，他必须要就是分配工作给别人。 여러분들 교회의 식구들을 팀을 짜세요. 그룹을. 就说再把这个教会的会员呢编成好几个这个团体，就是 group 这样子。 그 여러분들은 그룹 조장에게만 전화해서 어떤 식구님께 전화하시고 보고하세요라고 하세요. 조장들에게 지시를 하시오. 就说，因为他会分成好几个小组嘛，那这个牧会者呢就会去指示这个每一个 team 的这个队长、组长。 한 12가정, 20가정 이하로까지는 내가 직접 전화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은 전화하기가 힘듭니다. 20가정. 20가정 이하로는 예. 내가 직접 전화하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은 전화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단 말이에요. 就说，如果说24个家庭以下的话呢，我直接打电话联系是没有问题。可是超过24个家庭以上，我打电话就会比较困难。 우리 한국 대학교에서 기독교가 아주 전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那我们韩国有那个基督教学校，他们传道传得非常的好。 왜냐하면 그 기독교 단체에서는 조직을 잘 했습니다. 为什么他们能够传道传得这么好呢？就是他们的组织非常的完整。 대학생 한 명 있으면 그 학생은 4명을 직접 지시합니다. 然后呢，就像说一个大学生他就会指挥4个人。 어떤 모임이 있을 때나 행사가 있을 때 바로 연락합니다. 然后呢，等到有要举办什么活动呢？有什么事情要发生的时候，就会去叫他们来做，叫这几个人来做。 4명 연락은 금방 할 수 있죠.
如果说联络4个人的话，一件事情就马上可以做好了。 뭐 휴대폰으로 금방 연락하면 됩니다. 然后呢，我们可以很方便透过行动电话跟他们联络。 전화비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这个电话费不会浪费太多。 이 4명은 다시금 4명을 만듭니다. 然后这4个呢，又分别， 해줍니다. 然后呢，这个人啊就赶快往上报，那马上就会有人赶快来照顾他，然后安慰他。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누가 와주면 굉장히 고맙습니다. 假设说，像我们现在这个受伤了，躺在医院，如果这时候有人来看我们，我们会非常的感动，感谢他。 또 어떤 집에 그 아버지 어머니 70 생신 축하한다. 그러면 또 다 가줍니다. 然后呢，假设又有某个人啊，他的爸爸刚好正值70岁的大寿，所以往上报之后呢，所有的人又来到他家祝贺他、庆祝他。 이렇게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연락하게 되면은 금방 몇 시간 만에 다 연락됩니다. 就说最高的指导者如果像这样的方式下去做的话，每一件事情都能够很快速的做好。 우리 통일교회 목회자는 기독교 목회자보다도 훨씬 더 바쁩니다. 那我觉得呢，我们统一教会的指导者比一般基督教会的指导者更加的忙碌。 여러분들은 교회를 조직하십시오. 조직. 所以呢，请各位能够在教会里面做组织， 시스템으로 만드세요. 做一个有系统的组织。 때로는 만약 여러분 그 교회에 식구 수가 한 30명밖에 안 되는 경우라도 때로는 식구들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보람을 느끼도록 일을 주세요. 就说假设有一个教会，它大概只有30名左右的会员，这时候呢，就要每一个人都分配一点点的工作，让他们去做。 목회자가 다 해버리면 식구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就说 가만히 있어요. 牧会者呢，不可能全部的事情都揽在身上自己做。如果说都自己做的话，那其他的人都没有事做了。 여러분 할 수 있어도 식구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就说虽然有些事情牧会者他可以自己做，但是你要制造机会让会员去做。 이제 교회 식구들 연락하는 것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那希望各位如果能够用这样的方式做，应该是不错的。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那我再讲一件事情就结束。 장례식 때 참여하는 것은 전도 효과에 굉장히 좋습니다. 那我觉得呢，去参加那个人家办葬，人家死掉去办那个丧事，去办那个丧事，去参加那个丧事呢，对传道有很好的帮助。 이웃이 혹시 장례식 있게 되면은 가능하면은 참석하십시오. 所以呢，当你的邻居呢有在办丧事的时候，如果可以的话，尽量去参加。 같이 슬퍼하는 감정을 표현해주고 위로해 주십시오. 然后呢，给他们鼓励，然后安慰他们。 그것이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当你那时候这么做的时候，对方会留下一个非常好的印象。 기쁠 때는 바빠서 못 갈 수도 있지만 그 슬픈 일 때는 내가 바빠도 꼭 가줘야 됩니다. 就说，当有一个人他是非常高兴的、非常好的情况之下，就是你没有去祝贺他是没有关系的。可是当一个人很受伤、很难过的时候，你无论如何都一定要去看他。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전도하는데도 교회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如果说，各位能够这么做的话，我相信在教会在传道上面会有非常大的成长。 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기본 원리는 하나입니다. 那虽然说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기본 원리는 하나다. 就说有很多的方法有很多种，但是呢，基本的方法是有一种最重要的那一种。 기본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基本的原理呢，那是什么呢？就是这个。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那神呢，会是爱跟祝福给我们。 그런데 그 축복을 주시는 통로, 과정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然后呢，神将爱跟祝福是给我们的通路，就是透过我们的爷爷跟奶奶，然后传达给我们的父母亲以及我们的子女。 그래서 이 원리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다양한 테크닉으로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所以呢，希望各位呢能够好好的利用这样的技巧去活用它。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如果大家能够活用这样的方式的话，我相信各位的家庭呢以及教会呢会有得到更大的爱跟祝福。
耶，结束。这里手再举起来一下。永远的，我爱你 ，I love you。天父我爱你。真父母我爱你。亲爱的我爱你。孩子们我爱你。阿门。 사람은 이번 워크숍 기간 중에 여러분 제일 중요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표현을 많이 하자는 것입니다. 就是说，对我们呢比较最重要的一点，而且很占重最重要的一部分呢，就是说我们要去表现出我们的情感。 마음속으로 너를 사랑해 의미가 없어요. 就说你在心里一直经常想着我爱你啊，是没有用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닮아서 남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就说这每一个人呢，在心里面都拥有跟神一样爱人的一个心情。 이 물이 땅에서 솟아나서 우리가 마시는 것처럼 사랑도 우리 가슴 속에서 솟아나서 남들이 마시고 기분 좋아야 됩니다. 就说如同我们喝这杯水，这一杯水我们能够喝得到，是它从地底下涌出来，所以我们能够喝到。那同样的道理，如果说这个爱呢，你没有表现出来的话，别人会感受不到。 이 세상에는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就说这世界上有很多人，他们都想要获得爱。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물 주는 사람은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就说当你想要喝水的时候，这时候有一个人出现拿水给你喝，你一定非常感谢他吧。 내가 배가 고플 때 밥을 주는 사람은 굉장히 고마운 사람입니다. 那当我肚子饿的时候，有人给我饭吃，我这时候我会非常的感谢他。 내게 사랑이 부족할 때 사랑을 주는 사람은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에요. 当然，同理，当我现在非常渴望想要得到爱的时候，有一个人给我爱，那我就会非常的感谢他。 이 세상에 왜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가? 为什么这个世界上呢，从来没有停止过战争以及纷争呢？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然后原因有几点，第一点就是他无法感受到神真父母的爱。 둘째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因为第二点呢，他们无法通过弥赛亚去得到神所要传达的真理。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는 축복 가정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那所谓每一位在场的各位祝福家庭，跟我一样，都是接受祝福的存在。 우리는 축복 가정으로서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那就是身为我祝福家庭的我们呢，有两点使命。 첫째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第一点呢，我们也是人我们身为一个人，一定要创造一个非常幸福的家庭。 그렇게 그것만으로 끝나게 되면은 축복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것만 목표로 하게 되면은 축복을 받지 않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많은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 对，然后第一点呢，就是我们一定要建造一个家庭嘛，哈。那可是这一点呢，跟现在一般社会上的家庭呢，我们跟他们没有什么样的不同，都是一样的。 우리는 축복 가정 문화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那第二点呢，就是我们要去创造我们祝福家庭特有的文化，这一点是让其他的家庭可以跟随我们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한편으로는 또 전도를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就说我们除了要建立家庭之外，我们还要去做传道的这个使命。 가정 맹세 6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맹세가 있습니다. 就说我们看我们的家庭誓盟第6条，就是说我们一旦接受了神的祝福之后，神的福分之后，要将这样的福分扩展出去，散发出去。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神给予我们满满的祝福。 그 축복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如果说当这个神只给你，你一直拥有在身上的时候，这是不行的。 온 세상에 전해줘야 합니다. 你要将你的这个祝福、这个爱散发出去。 우리가 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베풀어주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就说，如同我们通过真父母得到神的爱跟祝福，还有圣言一样，我们也是一样，要通过我们世界上的人，要通过我们去得到这样的爱跟祝福。 이 두 가지 사명을 동시에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所以呢，为了达成这两项的目的使命，我们要不断的努力。 우리 통일교회 축복 가정들은 특별한 가정입니다. 我们统一教会的祝福家庭呢，是很特殊、很特别的家庭。 복귀 승리를 마지막으로 완결 짓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가정들입니다. 就说我们具有统一复归设立这使命的家庭。 우리 축복 가정들은 특별한 가정이다 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那为什么说我们统一祝福家庭是比较特殊的家庭呢？我现在来讲解给大家听。 인간적으로 결혼한 가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那我们跟一般世界上就这样结婚所成立的家庭是不同的。 제가 교회에서 약혼할 때 축복받기 전에 약혼식을 하는데 약혼식 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주 멋진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曾经有一个很漂亮的女孩子， 다른 사람들은 다 짝을 맺어줬는데 그 아가씨는 짝이 없어요. 就说在祝福的时候，那时候啊，就是很多人啊都已经配对成功了，可是呢，这个很漂亮的这女孩子呢，就是没有找到她的另一半。 이 아가씨는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就说这个女孩子呢，她的就有一点担心呐、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会不会是我有什么不足的地方吗？ 왜 내 짝은 없지? 为什么我跟其他人不一样，我找不到我的另一半呢？ 그렇게 오후 늦게 해가 질 때가 되었습니다. 就说一直等到下午这个太阳西下的时候， 그때 어떤 남자가 막 뛰어왔습니다. 然后那时候啊，突然间跑来了一个男孩子， 그 남자는 얼굴이 둥그름하고 몸도 퉁퉁했습니다. 然后那个男孩子长得脸就是圆圆的，然后身体也圆圆的， 여자는 얼굴이 홀쭉하고 날씬했어요. 然后可是那个女孩子啊，很漂亮的女孩子，她脸啊就是那种巴掌脸啊，身材非常的好，非常高挑。 그 당시 아버님께서는 짝을 지어주시다가 또 말씀도 하시고 또 좀 쉬기도 하시고 또 짝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